2025년 5월 12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은진이가 죽었단다. 무슨 소리냐? 화를 내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 관계자가 따님 얼굴이 많이 상해서 다듬긴 했는데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딸이 아닐 거라고 빌면서 겨우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제 딸이 맞았습니다. 은진이는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처음 보는 음식을 만들어 두고 저와 남편이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놓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지금도 문을 열면 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40분 동탄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한 주민이 달려갔는데요. 길에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두 손은 굵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요. 머리에는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납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주변에서는 다량의 출혈이 확인됐고요. 주민이 복면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검은 비닐봉지였는데요. 제거했더니 입 주변에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코로만 숨을 쉬고 있었던 거죠. 봉지 안에 공기가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게 되면서 질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상체와 안면부, 머리까지 칼에 의한 상처가 10군데 이상 확인이 됐습니다.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한 남성과 은진 씨가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은진 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이미 손이 묶인 상태였는데요. 범인이 아주 철저하게 시야를 막아놓은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진 씨가 필사적으로 아파트 공용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넘어지면서 쓰고 있던 헬멧이 벗겨졌고요. 순간 뒤따라온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은진 씨를 공격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에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는데요. CCTV를 통해서 도주한 집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이 집 문을 열었는데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 대체 누군데요? 은진이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그 집은 은진이가 월세를 내며 살던 집이었습니다. 곳곳에 은진이의 손을 묶었던 것과 같은 케이블 타이와 칼 가는 도구가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동생이 은진 씨의 노트북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가해자 이 씨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은진과 헤어졌다. 7년간 살아온 촉이었을까? 나는 흥신소에 의뢰를 맡겼고 은진은 요리사 일을 병행하며 나와 살면서 가본 적 없는 모텔을 모르는 상대방과 드나들었다. 은진 아버님, 어머님, 이번은 부모님이 은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손님이었던 남자와 같이 살며 그 손님이 금전이나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은진 씨가 성매매를 했고 그 손님과 바람을 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머.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나 이제 가려 한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너와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갈게.
너의 마음을 채우지 못해 참 많이도 뒤늦게 눈물 흘렸어. 은진 씨를 생각하는 마음이 구구절절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뭔가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한 느낌이 들거든요. 은진 씨가 사망한 날, 한 남성이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은진 씨가 가해자인 이 씨와 헤어진 후 새로 만난 조 씨였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불법적으로 만난 사이라고 주장하던 그 남성인가요? 두 사람 1년 전 가을 무렵 은진 씨가 일하던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조 씨가 실수로 소스통을 치는 바람에 은진 씨의 옷에 묻게 됐는데요. 너무 죄송하다, 반성하겠다 했더니 은진 씨가 괜찮다 라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두 사람은 우연히 커피숍에서 다시 마주쳤고요. 짧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호감을 갖게 됐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연인이 된 거는 은진 씨가 가해자와 헤어진 이후였습니다. 이 씨의 유언장 정반대의 내용인데요. 얼마 뒤에 은진 씨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폭행을 했어. 가족들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조 씨가 깜짝 놀라서 고소를 해라,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겠냐 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은진 씨는 보복이 너무 무섭다라며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은진 씨가 조심스럽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사기치는 게 싫으면 다른 식으로 돈 벌어와. 보내줄게. 이제부터는 내 여자친구도 아니고 네 몸팔러 가든 뭐하든지 안 먹을 그 남자한테 스포를 맡아. 너는 막진 않을게. 네가 원하는 게 그거면 그렇게 해서 그걸 어디 사기치는 것부터 그게 좋다고 했으니까 네 입으로 얘기한 걸 네가 선택적으로 했다고 참네. 총 23시간 21분에 달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있을 때 몰래 녹음한 건데요. 속기사에게 문서로 옮기게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작업 내내 힘들어했을 정도였습니다. 야, 사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때 내가 어제 여기 집 빼지. 싼 데로 가서 이 보증금 2천도 그냥 그쪽에다 투자하자. 머리 바짝 뿌려서 이제부터 계획부터 그냥 한 달 정도 뒤에 한 번씩 볼게. 또 기획부동산이 어쩌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가해자 이 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고 해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떨어진 거죠. 대뜸 은진 씨에게 머리는 네가 더 좋으니까 네가 시험을 봐라. 은진 씨는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때 이 씨는 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전세 사기를 쳐서 돈을 가져와라. 전세 사기로 10억을 벌어서 자기에게 주고 나 대신 감옥을 가라 이렇게 종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당연히 은진 씨는 전세 사기를 칠 수 없다 그랬더니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시킨 거 그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일 그만두고 내일 돈 벌어. 네? 미쳤나 봐 진짜. 대답 못해? 넌? 그럼 넌 뭘 할 수 있냐?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거 말고 다른 거 시킬게. 성적인 거 빼고. 그럼 뭐든 할 수 있냐? 네 사쿠는 죽이고 가족 죽이고 안 해. 됐지? 안 해? 그러면 도대체 나한테 뭘 진심으로, 뭘 진심으로, 뭘 진심으로 얘기할 거야, 뭐? 도저히 여자친구한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요. 우리 은진이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에는 배송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애가 하도 억지같이 살길래 돈이 궁하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은진이는 나 돈 벌어야 해 라고만 했어요. 알고 보니 전세 사기를 치지 않는 대신 3년간 이 씨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로 했더라고요. 가해자 이 씨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난 극단적으로 가겠다. 야, 근데 왜 그렇게 엉뚱하냐? 제 설명해.
모르겠어. 모르겠어. 기다려봐. 알 때까지 나와. 손 떼이. 네. 은진 씨는 가해자 이 씨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마다 병원 진단서를 떼서 차곡차곡 모아두며 증거를 남겼다고 합니다. 치아 파절은 치아가 깨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하고요. 턱관절, 장애가 같이 온 것으로 보아 주먹이나 둔기 같은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갈비뼈에 미세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둔기로 가격을 당했다거나 발길질을 당했다거나 강하게 짓눌리면서 발생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딸이 다쳐서 아파하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헬스를 너무 심하게 해서 그랬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래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딸이 남긴 기록을 보고 그때 했던 말을 뜻을 알았습니다. 2024년 11월 은진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날은 은진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간신히 깨어난 딸에게 왜 그랬냐 물어봤는데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 그랬어. 죽을 결심이면 살아라. 내가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엄마 아빠는 죽는 것보다 못하다. 마음 굳게 먹고 같이 한번 이겨내서 살아보자 라고 다독거렸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딸이 오죽하면 죽을 생각을 했을까. 알아주지 못한 마음에 가슴에 한으로 남았습니다. 은진 씨는 조 씨를 만나면서 조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은진 씨와 이 씨가 만난 지 3년째 되던 2021년 차 안에서 말싸움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머리를 폭행당했다고 합니다. 극도로 심해진 거는 2022년 무렵이었는데요. 은진 씨가 공인중개사 1차 시험에는 붙고 2차 시험에는 떨어졌어요. 우리랑 같이 하면서 했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온갖 폭행에 시달리면서 2차 시험까지 합격했던 겁니다. 이후 4년간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 씨라는 사람 왜 은진 씨한테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2017년에 은진 씨는 일하던 곳의 사장이 갑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어요. 마침 가해자 이 씨가 그 사장의 지인이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은진 씨에게 접근해서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선의를 가진 것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아마 은진 씨는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씨가 나는 너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가스라이팅도 했던 건가요? 통상 가스라이팅은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내 재산 다 너한테 줄게. 내 말만 들으면 너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허황된 희망이라는 걸 심어줍니다. 가해자 이 씨는 변변한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은진 씨가 밤낮으로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해자 이 씨는 은진 씨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숙주 안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거죠. 그렇게 기생을 하면서도 숙주 위에 군림하여 주인이 돼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라도 말입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체면이 중요한 거죠. 은진 아버님, 어머님, 이번엔 부모님이 은진이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손님이었던 남자와 같이 살며 그 손님이 금전이나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은진 씨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부모님 지금 막아주세요 라고 쓰고 있어요. 이 씨는 친구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은진이가 바람을 피워 괴롭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친구들은 가해자 이 씨가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은진 씨를 탓할 정도로 잘못 알려져 있던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만큼은 나쁜 놈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잔뜩 해놓고서는 말이죠. 새로 만난 남자를 불법적인 만남으로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스스로에 대한 세뇌도 강합니다. 틀렸다는 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피해자야. 제가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어. 이 폭행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만약 은진 씨가 미리 녹음을 해두지 않았더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수도 있겠어요. 스스로 진실을 알릴 스모킹건을 만든 셈입니다. 2025년 3월 3일 제 딸은 연인관계가 된 조 씨의 도움으로 이 씨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4월 1일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600장의 고소장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담당 변호사가 거의 검찰 조사 수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몇 페이지만 읽어봐도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5월 12일까지 이 씨에 대한 공식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은진이가 경찰의 도움을 손길을 내민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2024년 9월 9일 은진 씨가 직접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유리컵을 던졌어요. 이전에도 때렸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이 씨와 은진 씨를 분리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은진 씨를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은진 씨의 사 쪽으로 데려간 후에 경찰은 바로 떠났습니다. 가해자 이 씨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요?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쉼터나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분리조치만 하고 떠난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경찰이 떠나자마자 이 가해자 이 씨는 끈질기게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너네 부모님 죽여버린다. 당장 올라와. 다음에 또 신고하면 네 목숨 내놓고 죽이자는 걸로 할게. 거기다가 새콤이 죽여버린다? 은진 씨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죽인다는 협박까지 해요. 반려동물을 은진 씨가 직접 돌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약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은진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이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지. 아 네가 말해. 얘가 오고 있으면 얘가 피해를 텐데 얘가 얘기해. 어떻게? 이걸 한번 모시겠습니다. 좀. 아니 뭐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얘기해요. 아 저번에 엿 먹어서 그래. 경찰하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별일 없어요. 저한테 얘기가 끝나면 가면 되죠. 오늘은 그럼 별일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은진 씨는 울고 있었어요. 폭행 신고가 들어온 상황인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분리 조치만 하고요. 은진 씨가 진술을 하려고 하면 이 씨가 계속 난입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압박을 했던 겁니다. 야, 너 나라고 할 얘기 있어? 가까이 가라고 해야 대화하니까 만약에 얘랑 나랑 대화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하세요 뭐.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어요.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아까 뭐 그걸 생각하니까 가시라고 그냥 이제 신고하시면 문 열어드리고 문제 있으면 다시 또 찾아오세요. 됐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못 하니까요. 큰 소리 안 나게. 경찰. 아, 그냥 다 가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세요. 이걸 어떻게 놔두고 가요? 피해자 은진 씨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실제로 경찰이 돌아간 후에 은진 씨는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피할 수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씨는 경찰도 너 못 구해. 너 못 벗어나. 그럼 은진 씨 마음 안에서는 나는 이 지옥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2차 신고 상황이 있은 지 열흘 후였습니다. 늦은 밤 은진 씨가 다급히 조 씨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신고. 조 씨는 즉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폭력이 신고되었다는 이 이력 조회를 요청을 했고요. 상황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찰에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고 이력 조회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한 거죠. 행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 왜 중요해요? 가정폭력으로 처벌이 되려면 가족관계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가 있어야 가정폭력 처벌법이 적용이 되고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이런 피해자 보호 명령이 되니까 이제 그걸 확인했다는 거죠. 교제하는 사이에서의 폭력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사실 반복적인 교제 폭력이나 이런 행동이 있을 때 스토킹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자한테 사실혼인 거 맞냐 이걸 물어본다는 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은진 씨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접근금지 조치와 함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은진이는 밤에 다니지 말고 조심해라며 가족을 걱정했어요. 그 무섭고 힘든 와중에 어버이날이라고 오피스텔에서 나와 정성껏 밥을 차려주고 갔습니다.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찰을 믿고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은진 씨가 집에서 나가자 이 씨는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요. 통신사 사이트에 무단 로그인해서 신용카드 내역까지 뒤지면서 은진 씨 위치를 알려고 집요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은진 씨에게 메일을 보내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맨날 돈 잠겼다고 없다고 한 게 흥신소 맡겨서 돈이 없었고 사진만 150장이 넘어. 너가 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우린 사실혼 관계야. 이 상황에서 나는 이사 가려면 너 동의 없이는 물건을 가져갈 시 재물 손괴야. 너랑 나랑 헤어지고 갈 길 가면 되니까 정리 좀 해주라. 지금 가해자 이 씨가 은진 씨를 어떻게라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은진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나기만 하면 폭력적인 방법을 다시 사용해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2025년 3월 30일 이 씨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고소를 취해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형을 살고 나와서 보복하면 어쩔 거냐. 어머! 은진 씨는 이 씨에게 협박을 받았고 집 주소까지 발각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찰에 알렸습니다. 흥신소 통해 가지고 어디 있는지 그냥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메일이 왔거든요. 나 종료하겠습니다. 가전조치는 종료하고요. 워치는 반납해 주시고. 그리고 스마트워치 반납하는 거는 네. 뭐 기간이 있나요? 정해져 있어요? 기간은 없지만 저희가 한정된 기계라. 네네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도 써야 되는데 이게 기계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안전조치 종료하겠습니다란 말이 왜 나와요?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그다음 조치를 취하겠다는 멘트가 나가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렇게 은진 씨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전 남자친구의 손에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5월 12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아이가 아프다라는 문자만 남긴 채 시간이 또 지나가고 인사 발령이 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죠.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어떻게든지 피드백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나 이런 기간이 연장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경찰들이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뒤늦게 경찰 팀장과 과장이 이 사건을 인계를 받으면서 고소장의 50%라도 사실이면 구속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급히 이제 수사관을 급을 좀 높여서 경위급으로 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4월 28일이에요. 내부적으로 구속영장 결정을 했는데 담당자 휴직, 인수인계 미비 이런 이유 등으로 영장 신청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제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식 일이라도 이렇게 수사를 했을까요? 신고 후 바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딸이 이렇게 허망하고 참혹하게 떠났을까요? 네, 얼마 전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9번에 걸친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도 경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했는데 그러는 사이 참변은 이미 발생한 겁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딸은 죽고 없는데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관련된 경찰관 12명 중 7명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강한 징계가 정직 1개월이었습니다. 은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이런 거를 남겼어요. 엄마, 다음엔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 내가 엄마 투정, 중2병 다 받아줄 자신 있다. 나 때문에 많이 울지 말고 내 생각도 이제 많이 하지 마. 우리 엄마 너무 많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아빠가 지켜줘. 우리 집 기둥이자 가장이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 1등이잖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땐 꼭 따로 가지 말고 남자 경찰이랑 가. 이별한테 집 주소 절대 귀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사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접근 금지 같은 거 가능하면 꼭 신청하고. 밖에서 따로도 절대 만나지 마. 위험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니까. 네. 끝까지 엄마 아빠 걱정하고. 너무나 착한 딸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가족만 생각하던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딸들이 고통을 겪어야 바뀔까요? 직무유기를 한 관련자들을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